새벽이 되면 닭이 웁니다. 그런데 이날은 새벽도 되기 전에 닭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비명을 질러가며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놀란 주인은 닭장으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닭장으로 들어가 보니 닭 600마리가 전부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닭 주인은 너무도 놀라 그 원인을 찾아보았고요. 닭장 저쪽 구석에서 닭들의 천적인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닭 한 마리를 낚아채서 여유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수리부엉이 한 마리가 닭 600마리를 전부 죽인 사건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수리부엉이가 닭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수리부엉이를 본 닭들이 서로 먼저 살겠다고 출구 쪽으로 달려나가다가 눌려서 서로 압살을 한 사건입니다. 수리부엉이는 한 마리만 죽였지만요, 나머지 닭들은 서로 살려고 서로 먼저 나가려다가 동료 닭들을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닭들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잘것없는 위치를 말할 때 닭대가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꿀벌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꿀벌들은 절대 혼자 먹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밖에 나갔다가 꿀을 발견하게 되면요, 벌집으로 돌아와서 동료들 앞에서 춤을 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춤이라는 것은 사실 소통의 수단이고요. 그 벌은 이 춤을 통하여 동료들에게 그 꿀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날개짓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그 꿀벌 중에 우두머리는요, 어떤 방향으로 몇 마리를 파견해야 할지 결정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꿀벌들은 서로 협력해서 꿀을 모아서요, 함께 저장하고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와 같이요, 꿀벌의 집에 꿀벌의 천적인 말벌이 등장하게 되면요, 일단 꿀벌들이 말벌 주위를 삥 둘러가며 에워싼다고 합니다. 말벌 한 마리는 일반적으로 꿀벌보다 대여섯 배 이상 크다고 해요. 그리고 독도 말할 수 없이 세다고 하네요. 방금 이렇게 말벌을 둘러싼 그 꿀벌들은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주변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말벌이 고온에 약하다는 것을 꿀벌들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45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요, 말벌은 죽게 된다고 해요. 물론 이 과정에서 꿀벌 중에 몇 마리는 말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같이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이 꿀벌들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그 포위망은 풀지 않고요, 이 말벌의 공격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벌이 죽게 되면요, 이 꿀벌들은 다시 열심히 날개짓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날개짓은 또 온도를 낮추기 위한 그것이라고 하네요. 주변의 온도가 48도가 되면 자신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꿀벌들은 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동물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나요? 닭들은 자신의 천적인 수리부엉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동료 닭도 다 죽이고 자신도 죽었죠.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공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꿀벌들은 자기 한 몸을 희생함으로써 그 말벌을 죽이고요, 자기 동료들은 살리죠. 이렇게 닭들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고요, 꿀벌들은 명분 있는 희생이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예, 리더의 차이입니다. 강한 조직과 약한 조직의 차이는요, 강한 리더를 중심으로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자세로 일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꿀벌과 닭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민족, 우리 국민의 단합성과 민족성이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유사일의 모든 국난에서 어김없이 등장한 우리 백성들의 힘, 민초들의 힘, 고구려가 그랬으며 신라가 그랬고요, 고려도 그랬고요, 조선 역시 어김없이 그러했습니다. 일제가 우리 국권을 침탈한 36년간요, 수많은 민초들이 저 만주에서, 또한 우리 한반도에서 저들에 대항하면서 싸웠고요, 기어코 독립을 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IMF 국난 때도요, 모든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고요,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요, 모든 국민들의 단합과 협력으로 월등히 다른 나라에 비해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성은 우수하고 위대합니다. 이제 마지막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위대한 우리 민족을 이끌어줄 멋진 리더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도 정조대왕과 같은,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선택되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과거의 모든 비결서에서 말하듯이요, 일본을 넘어 중국을 넘어 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가장 근접한 그런 사람에게 선거를 합시다. 비록 상대당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총리로, 장관으로 기용할 수 있는 배포 있는 대통령, 비록 정적이라도 매일 통화하고 매일 대화해서 국정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대통령, 이 지역 저 지역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는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하는 소리가 정치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국민들까지도 기꺼이 만나서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대통령, 우리 국민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고 당당히 목소리를 내며 큰소리치고 분노해 줄 수 있는 대통령, 법 앞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저 시골의 농부들까지도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법치주의 대통령, 모든 경제인들이 정치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 다시는 청와대가 밀폐된 자신만의 공간이 아닌 모든 국민의 모든 의사들이 다 전달되도록 오픈시켜줄 수 있는 대통령,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그 1월 5봉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대통령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위대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대통령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겠죠.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요,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을 보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대통령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